연말이 되면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있는데도 괜히 속도가 느려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 끝에서 마음은 스스로 멈춰 서려 합니다. 노자는 이런 순간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이 제자리를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늘 애쓰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손에 쥔 힘이 조금 풀릴 때 비로소 마음의 빈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허전함이라 부르지만 노자는 그것을 흐름의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허전함을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이든 더 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흐름이 느려질 때는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말고 느려지는 대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듯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자의 시선으로 연말에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유를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해결하려 들지 않고 정리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흐름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잠시 쉬어가자고 말을 걸어오는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서두르고 싶지 않고 괜히 한 박자 늦추고 싶어집니다. 노자는 이런 변화를 게으름이나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세상 만물이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람도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강물도 구간마다 흐름이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은 삶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흘러가던 시간이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느려짐을 불안하게 느낍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뒤처지는 것 같고 멈추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노자는 바로 이 생각이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흐름이 느려지는 순간을 문제로 여기면 삶은 다시 긴장하게 되고 마음은 쉴 틈을 잃게 됩니다. 노자는 연말의 느려짐을 거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먼저 느려졌다면 그것은 삶이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속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마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 속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어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허전함입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는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괜히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노자는 이 허전함을 낯설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려짐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사람이 늘 무언가를 쥐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성과, 역할, 책임, 기대 같은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는 허전함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어 그 손에 쥔 것들이 조금 느슨해지면 비로소 손바닥에 빈 공간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허전함이라 부르지만 노자는 그것을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워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비어있는 것 같으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다시 채워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바빠집니다. 노자는 바로 이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비어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결핍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허전함은 더 커지고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노자는 허전함이 느껴질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잠시 생기는 공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은 다시 억지스러워집니다. 연말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삶이 잠시 비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허전함은 불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허전함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듯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정리해야 할 목록을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는 이 모습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가장 피로해지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사람이 불안할수록 더 애쓴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비어있다는 느낌은 곧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손에 쥘 것을 찾습니다. 계획과 다짐은 마음을 붙잡는 도구가 되지만 그 도구에 매달릴수록 허전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쓰는 마음이 겹겹이 쌓이며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지금 필요한 것이 더 많은 행동인지 아니면 멈춤인지 묻습니다. 흐름이 느려졌는데도 계속 앞으로 밀어붙이면 삶은 저항을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강물이 잠시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더 세게 노를 젓는다고 해서 빨리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자는 허전할수록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말에 무언가를 더 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그 충동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허전함은 행동으로 덮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라는 삶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연말의 허전함은 우리를 재촉하는 감정이 아니라 잠시 쉬어도 된다는 안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노자는 바로 이 마음의 갈등을 오래전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무의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의라고 했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는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연말이 되면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고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때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의란 지금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연말에는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자는 자연을 예로 들며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지만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연말의 허전함 앞에서 무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삶이 비로소 부드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멈추어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이 마음에 주어질 때 허전함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연말에 무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때서야 비로소 삶이 자기 속도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쉬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함께 올라옵니다. 남들은 새해를 준비하는데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지, 이렇게 느슨해져도 괜찮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노자는 이 두려움이 삶을 실제보다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흐름이 느려진 순간을 실패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사람들이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재촉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삶은 늘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말의 허전함도 이 비교에서 더 커집니다. 마음이 잠시 쉬고 싶어 하는데 머리는 계속 앞으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이 충돌이 계속되면 허전함은 불안으로 바뀌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같은 속도로 흘러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자연을 보아도 어떤 것은 먼저 자라고 어떤 것은 늦게 자랍니다. 그러나 늦게 자란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에 잠시 멈춘다고 해서 삶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자는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비교에서 온 두려움이라면 그 기준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연말에 가만히 있어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흐름을 믿는 순간 뒤처질 것 같던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고 허전함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깨끗하게 새해를 맞아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노자는 비움에조차 힘이 들어가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우려고 애쓰는 순간 마음은 다시 무엇인가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한 태도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지 않아도 되고 아직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생각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 잎이 떨어질 때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떨어지고 때가 아니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노자는 마음도 그렇게 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문제처럼 여깁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생각, 끝내지 못한 관계, 미련처럼 남아있는 감정들을 없애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노자는 그런 마음을 억지로 정리하려 들수록 삶은 더 거칠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혜이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허전함이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허전함 속에는 아직 다 놓아두지 못한 삶의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우려 하지 않고 놓아둘 수 있을 때 마음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연말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충분히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전함을 그대로 두자고 마음먹어도 곧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 감정이 계속 남아있으면 어쩌지 이렇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앞으로 가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노자는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지속될 것 같은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것보다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더 흔들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모든 것은 머문 뒤 반드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채 머무르지 않고 물도 고인 듯 보여도 안에서는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전함이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모양을 바꾸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가 감정의 속도를 조급하게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을 없애려 애씁니다. 하지만 노자는 감정과 싸우는 순간 감정은 오히려 자리를 굳힌다고 말했습니다.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 감정은 스스로 제 길을 찾습니다. 노자는 허전함이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야말로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얕은 감정은 금방 지나가지만 깊은 감정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연말에 이 허전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삶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삶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허전함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지나간 장면들이 유난히 또렷해집니다.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던 선택과 말들, 이미 흘려보냈다고 여겼던 기억들이 조용히 마음 위로 떠오릅니다. 노자는 이 현상을 후회나 미련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느려질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나온 길을 되짚는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삶을 직선이 아니라 순환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삶은 때때로 원을 그리며 돌아옵니다. 연말은 그 원이 닫히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앞보다 뒤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 전환이 아니라 흐름이 한 바퀴를 마무리하려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려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이런 태도가 흐름을 거스른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물은 이미 흘러갔는데 그 물을 다시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과거를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과거가 자주 떠오르는 이유는 삶이 잘못 흘러왔기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흐름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과거의 기억들은 허전함을 키우는 재료가 아니라 한 해를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동반자로 남게 됩니다. 연말에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회와 자책이 따라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노자는 이런 마음을 인간적인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후회가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후회를 잘못된 감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회에 머무르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은 그때의 자리에서 이미 역할을 다했고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붙잡을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삶의 선택도 그때의 조건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지금의 나를 벌주기 위해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채찍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후회가 지금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거칠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흐름을 따르는 지혜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자신을 다그치는 습관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노자는 과거를 떠올릴 때 그 기억을 교훈으로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붙잡고 있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지나가게 두라는 뜻입니다. 연말에 후회가 커지는 이유는 삶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해의 흐름이 마무리되며 마음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후회는 자책이 아니라 조용한 배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감정도 미련도 아쉬움도 모두 정리하고 넘어가야 새해를 잘 맞을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노자는 이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원래 완벽하게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자연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에는 완성이라는 순간이 없습니다. 낙엽이 모두 떨어져도 숲은 미완이고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도 흐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만큼은 매년 깔끔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연말의 후회와 자책을 더 키웁니다. 이 지점에서 노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흐름은 정리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남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정리하려 들수록 마음은 더 얽히게 됩니다. 노자는 연말에 필요한 태도는 정리가 아니라 허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그대로 두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도 잠시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후회와 자책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연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을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하려 애쓰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이제는 흐름에 맡기고 싶다고,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려 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말이 어디까지 내려놓는 것인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빼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자가 말한 흐름은 삶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를 통제하려다 현재를 잃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삶을 앞에서 끌어당깁니다. 노자는 이 힘이 과해질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고 연말의 허전함은 더 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고 지금의 속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노자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예로 들며 낮아지는 것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의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이미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은 지금도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말의 허전함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이 아니라 삶을 신뢰하라는 조용한 메시지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말의 허전함을 붙잡지 않고 흐름을 믿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감정의 온도입니다. 허전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노자는 이것을 마음이 저항을 멈췄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흐름과 싸우지 않을 때 감정은 스스로 부드러워집니다. 노자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전함도 삶의 일부로 두면 그 감정은 머무를 만큼 머문 뒤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꿉니다. 연말에 허전함이 잔잔해지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그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멈추면 마음은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감각도 조금씩 바뀝니다. 예전에는 허전함이 생기면 이유를 찾고 해답을 내야만 마음이 놓였지만 이제는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집니다. 노자는 이 상태를 흐름 위에 올라탔다고 표현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물 위에 몸을 맡기는 순간입니다. 노자는 연말의 허전함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에서 고요로, 결핍에서 여백으로, 문제에서 신호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허전함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허전함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연말은 더 이상 마음을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게 방향을 조정하는 조용한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말의 허전함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한 해가 끝나도 곧바로 다음 계획으로 마음이 옮겨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 변화를 약해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이 겉보다 속을 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노자는 인생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다른 질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를 묻고 뒤로 갈수록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묻습니다. 연말의 허전함은 이 질문이 바뀌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더 채울 것이 줄어들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백을 상실로 해석합니다. 예전보다 할 일이 줄고 역할이 줄어들면 삶의 가치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낍니다. 노자는 이런 해석이 흐름을 거스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아도 열매를 맺은 나무는 더 이상 가지를 뻗지 않고 안으로 힘을 모읍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깊어짐입니다. 노자는 나이가 들수록 허전함이 깊어지는 것은 삶이 비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이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짊어졌던 것들이 하나둘 내려지며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연말의 허전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과연 잘 흘러온 것일까? 내가 선택한 길들은 옳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노자는 이 질문을 삶의 후반에 이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깊은 물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앞만 보며 달릴 때는 묻지 않던 질문이 속도가 느려질 때 비로소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삶을 성취의 목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흐름을 얼마나 거스르지 않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굽이치며 돌아온 길도 잠시 멈추었던 시간도 모두 흐름 안에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돌아가더라도 결국 바다로 향하듯 삶도 각자의 방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결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루지 못한 것, 놓쳐버린 것들이 먼저 떠오르며 삶 전체가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자는 이런 판단이 지금의 자신을 과거의 잣대로 몰아세운다고 보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그때의 자리에서 최선이었고 지금의 기준으로 다시 재단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잘 흘러왔는지 따지기보다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말에 떠오르던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수긍으로 바뀌고 삶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흘러왔다는 느낌이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한 해의 끝에 다다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꼭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이 하나둘 힘을 잃습니다. 노자는 이 순간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삶에는 붙잡는 시기도 있지만 놓아두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연말을 정리의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가르는 대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흐름은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자꾸 마음을 다그칩니다. 이만하면 됐는지,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런 점검이 지나치면 삶이 다시 거칠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흐름 위에 올라타는 삶은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남겨진 허전함조차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도 괜찮다고. 허전함이 남아있어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삶은 이미 다음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연말의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해를 조용히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이미 당신 편에서 다음 계절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연말에 마음이 허전해졌다면 그것은 삶이 당신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노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 허전함은 삶이 제 속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늘 애쓰며 앞으로만 가던 시간이 잠시 숨을 고르며 이제는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허전함을 없애야 할 감정으로 여깁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것 같고 정리하지 못한 삶의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노자는 비어있음이 곧 결핍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더 이상 쥐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올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감정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자는 삶이란 본래 매듭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는 것도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때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연말의 허전함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착했다는 조용한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채우지 않아도 되고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은 이미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허전함이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노자가 말한 것처럼 물은 애쓰지 않아도 길을 찾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조용히 한 해를 보내셔도 충분합니다.